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번져 경북 북동부 주민 21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영덕에서는 주민 8명이 숨졌는데 모두 80, 90대의 고령층이었습니다. 이번 산불에서 재난 문자가 쉴 새 없이 울렸는데 연기 속을 뚫고 겨우 도착한 대피소에는 사람이 몰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가장 큰 안전 불안 요인으로 대구 시민들은 신종 질병을, 경북도민들은 자연재해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해서 산불과 화재 위험은 계속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산불의 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산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강풍의 영향으로 진화가 쉽지 않은데요.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7곡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에는 초속 15m 내외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고요. 대기도 매우 건조한 가운데 입산 자제, 화기 사용 및 불씨 관리,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아침부터 저녁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건조특보도 일부 해제되거나 완화될 전망입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지만 산불 진화에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출발해 낮에는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은 차차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내일부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고요. 계속해서 일교차가 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번져서 경북 북동부 지역의 주민 21명이 숨졌습니다. 대피가 어려운 고령층이 주로 숨졌는데 주민들을 구하려다 숨진 이장 부부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을 김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위계곡 인근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배수로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 흰색이었을 차량은 뼈대만 남기고 새카맣게 탔습니다. 이렇게 차가 도랑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이 불이 덮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에 타고 있던 3.12 이장 부부는 가까운 마을에 사는 처남댁을 태우고 3.12 방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영양군으로 순식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우스가 찌그러질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요. 보니까 불이 금세 저기 있던 불이 여기 와 붙어보고 여기 있던 불이 저거 내가 붙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이 피할 여기도 없었어요. 산불이 지나간 뒤 이장 부부 등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기가 자욱해가 차가 빠진 거야. 빠져가 나오지를 못해가고. 숨진 이장은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마을 주민들에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또 불이 확산하니 대피 준비하라는 단체 문자를 남겼습니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주택가. 감식에 나선 경찰들이 잿더미가 된 집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부부가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마음 졸이며 밤을 지새다 집을 찾은 가족들은 허망하게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만약에 대피가 하시면 아버지가 네가 어디 못 들어도 주위 사람이라도 별소리 들으니까 새벽 4시까지 전화 통화해서 안 돼. 이번 경북 북동부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헬기 조종사를 제외하고 모두 21명, 안동 4명, 청송 3명, 영양 6명, 영덕 8명 등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60대에서 80대 어르신이었는데 혼자 걸을 수 없거나 장애가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진 산불 앞에서 노약자들은 더욱이 약자였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네, 특히나 영덕에서는 주민 8명이 숨졌는데요. 모두 80, 90대 고령층으로 대피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황급히 대피하던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현장을 박성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영덕읍내를 둘러싼 산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연신 솟아오릅니다. 거센 불길 탓에 밤하늘은 주홍색으로 변했습니다. 불이 꺼진 뒤 찾은 경북 영덕군 매정리. 요양원 인근 도로에 완전히 타버린 승용차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젯밤 9시쯤 이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 4명과 직원 2명이 타고 대피하던 차량이 폭발해 입소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출발한 차량은 50여 미터도 채 가지 못하고 화염에 휩싸여 이곳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덩어리가 날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사방에서 다 왔죠. 앞이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 유독 사상자가 많았던 이 마을은 집도 축사도 전부 타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80대 부부가 살던 집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불길이 보이는데요. 산불 당시 부부는 이 집을 빠져나왔지만 바로 앞 길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는 집 안에서 주무셨는 줄 알았거든. 그 시간에 안 주무시고 요 밖에 나와서 돌아가셨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노. 또 다른 마을에선 미처 대피하지 못한 90대 여성이 매몰돼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제 밤부터 어제까지 영덕에서 숨진 사람은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새 경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모두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너댓 시간 만에 마을을 덮친 산불의 화마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기서 불이 보였는데 한 3분도 안 되게 다 날아왔어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일찍 대피했으면 되었을 건데 한 분이 대피 못 참 안타까워요. 주민들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길에 마음 졸이며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산불이 코앞까지 닥친 안동 시민들도 이틀째 종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유례가 없는 대형 산불이긴 했지만 체계가 없는 혼란스러운 재난 문자와 한 발 늦은 대응 등 당국의 대처가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키우던 강아지와 닭은 풀어주고 사람 몸만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귀양 5년째 홀로 살던 집을 두고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따고 그래. 벌써 불독이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한 10km밖에 못 갔어요. 연기가 앞이 보여야지. 집은 하룻밤새 사라졌습니다. 뿌연 연기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양동이 위에는 잿더미가 가득하고요. 지붕은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에서 번진 불길이 옆집까지 집어삼키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통신장애 한때 인터넷과 전화까지 먹통이 됐습니다. 핸드폰이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들이 안동서 기란까지 못 넘어가는 걸 부모님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서 와. 쉴 새 없이 울리는 재난 문자는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의성군하고 안동시하고 인접 지역이니까 다 받는 거예요. 힘들긴 했죠. 문자 양이 너무 많으니까. 겨우 불길을 뚫고 도착한 대피소는 10,000원이었습니다. 산불이 엄습한 오후 5시나 돼서야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한꺼번에 한 장소에 주민들이 몰린 겁니다. 우선 가라. 오전만 해도 여기가 텅텅비었어요. 어이 우선 글로 가 있다고 오라거든. 갑자기 대피 장소가 불과 수분 사이 바뀌는 등 복잡한 안내에 고령층은 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시로 오고 하는데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어른들은 또 일일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해도 잘 못 들으시고.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재난 대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산만 좀 투자하면 이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완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대피해야 된다라는 안내까지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유례없는 산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자체 산림당국의 미숙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의성 산불이 의성과 안동의 경계 지점인 옥산면을 넘는 순간 단 30여 분 만에 안동의 동쪽 지역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산불이 기란천을 건너기는 힘들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기란과 임하, 임동면에서는 주택 수백 채가 잿더미가 됐고 단수의 단전까지 겹치면서 하룻밤 만에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이도훈 기자입니다. 의성 산불이 기란천을 넘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란천이 또 넓고 계알지가 넓기 때문에 불꽃이 그렇게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의성 산불은 의성 옥산으로 잡았던 저지선을 뚫고는 기란천을 건너뛰어 기란면을 집어삼켰습니다. 예고가 없었기에 대비도 못했습니다. 화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걸 보며 주민들은 자력으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끌났고 물도 뿌려보고 했지만은 안 돼가지고 대피를 한 거죠. 대피 시도조차 못해보고 변을 당한 주민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몸이 거동이 불편해갖고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불이 붙어갖고 돌아온 마을에 남은 건 매캐한 연기뿐.
벽돌까지 새까맣게 만들어버린 화마는 살림살이 어느 것 하나도 멀쩡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엔 불에 탄 흔적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전소된 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생객거리도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축사, 양봉시설, 사과 저온 창고까지 모두 불에 타버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벌이들어 다 죽어버렸어요. 키워가지고 그거 숫자가 많이 느리는 상황이죠. 설상가상으로 물도 안 나오는 데다 전화도 잘 안 터집니다. 모터가 고장났어요. 지금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갖고 물이 안 나와. 공무원들은 산불 끄랴, 생수 나르랴 손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산불하고 이걸 막 같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일일이 다 배달해 드릴 수가 없어. 기란과 이마면을 포함해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안동시 내에서만 6개 면에 이르고 정전을 겪는 가구가 600여 가구에 달합니다. 민가 이외에도 남선 우체국이 전소됐고 동안동 농협 이마점이 일부 소실되는 등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편 어제 낮에는 북서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안동 시내는 물론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영주와 예천, 문경, 상주 일부 지역까지 짙은 회색 연기에 하루 종일 뒤덮였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대구와 경북 주민 가운데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3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특히 안전의 불안 요인으로 꼽는 게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대구는 신종질병, 경북은 자연재해를 꼽았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2월 대구를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2년 뒤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은 열흘간 이어지며 국내 산불 피해 규모로는 두 번째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같은 해 가을 태풍 흰남노가 경북 포항을 덮치면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재난을 겪다 보니 대구 경북 주민들이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인으로 꼽는 것도 다른 지역과 달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를 토대로 대구 경북 안전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10가지 항목 중에 다른 건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대구는 신종질병 항목이 2배가량 높았습니다. 경북은 자연재해 항목이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주관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 사회 안전 인식도는 대구 24.6%, 경북 27.6%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10명 중 3명도 안 된다는 건데 2년 전 조사보다 비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대구 지역하고 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건과 어떤 사건 사고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얘기죠. 고령자 1인 가구 비율과 노후주택 비율,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자연재난 피해액 같은 재난안전 취약 요인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안전대응 역량을 나타내는 경찰관, 소방관,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과 의료기관 병상 수는 1년 전보다 감소했고 차량 주행 시간 기준으로 30분 이내에 응급의료시설에 갈 수 있는 인구 비중은 2023년 기준 대구는 98.5%, 경북 78.5%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맞춤형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플랫폼을 활용한 부동산 직거래까지 늘면서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MBC 경남의 이상훈 기자입니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음식점. 이곳은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무소였지만 지금은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옆 가게도 공인중개사무소였지만 2년 전에 문을 닫았고 지금은 음식점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에서도 폐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613곳, 개업한 사무소보다 200곳 이상 많아 2년 연속 중개사무소가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서인데 부동산 매매 시장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거래 회전율은 5년째 내리막입니다. 매수가 없어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저거. 여기에 당근마켓이나 직방 등 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요즘에 당근으로도 한다던데. 맞아. 그런 거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당근마켓에서 거래된 전국 부동산 매물 건수만 65만여 건으로 3년 사이 120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개 보수를 아껴가지고 내 재산상에 전 재산을 날리는 것보다도 개업공사를 통해서 거래를 함으로써 순수히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국시의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미공시 권리라든지 지하물건 등 이런 것들 사전에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편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인중개사 응시자 수도 2021년 39만여 명에서 지난해엔 22만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실내 공기 정화 과정에서 나오는 오존 발생은 최소화하면서도 관리비도 적은 무필터 저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전 MBC 고병곤 기자입니다. 필터 없이 정전기를 이용해 공기를 정화하는 무필터 공기청정 기술은 주로 산업 현장에서 쓰입니다. 필터 막힘 문제가 없어 넓은 공간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크지만 공기 정화를 위해 이온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오존이 발생해 실내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정전기 집진 방식을 이용해 초미세먼지를 90% 이상 제거하면서도 오존 발생을 최소화해 실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극세사 탄소 섬유를 장치에 붙이는 방식으로 오존 발생 농도를 일반 대기의 10분의 1 수준인 5ppb 이하로 줄였습니다. 대전 지하철 서대전 내거리역과 오룡역, 중구청역 등 3곳의 터널에 설치해 효과 검증에 나섰습니다. 오염 공기가 그냥 밖에 나가서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호흡 공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나가는 공기의 초미세먼지를 90% 이상 저감시켜서 깨끗한 공기를 밖으로 보내서 기술 상용화의 가장 핵심인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기존 금속판을 대체할 플라스틱판을 개발해 제조 비용을 낮춘 데다 필터 교체를 할 필요가 없어 유지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미세먼지 저감은 전 세계의 숙제인 만큼 10년 이내의 기술의 해외 수출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진출, 특히 인도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진출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진은 기술 검증 절차를 마치는 대로 백화점, 학교 등 다중 이용 시설로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차량 35대,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는데 오늘 오전 6시 30분 기준 진화율은 90%라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화재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인 저녁 8시 50분쯤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에서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스템이 전면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전체 시내버스 127개 노선 1,566대를 대상으로 현금함을 철거하고 교통카드로만 요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운행시간 단축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미소지 승객은 정류장에 부착된 QR코드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버스에 비치된 요금 납부 안내서를 배부받아 추후 계좌 이체하면 됩니다. 미분양주택 해소 정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장은 어제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고 원안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건의안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고 금융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LH를 통해서 미분양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비록 팀은 경기를 내줬지만 9회 말 터진 박병호의 홈런으로 희망은 남긴 삼성 라이온즈가 위닝 시리즈에 도전합니다. 어제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졌던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2차전에서 삼성은 선발 이승현의 부진과 앞선 경기에 비해서 식어버린 타선으로 6대8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9회 말 선두타자 김영웅의 2루타와 이어서 나온 박병호의 2점 홈런으로 추격의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삼성의 추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비록 연승은 끊겼지만 끝까지 추격 의지를 보이며 분위기를 내주지 않은 삼성은 오늘 주중 3연전의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대구의 안전지수가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우 대구시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대구시의 지역안전지수가 전국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에 머문 것을 지적하며 개선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합니다. 또 이성우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대구의 지역안전지수는 평균 3.8등급으로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감염병 분야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는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이들과 함께 2023년 3월과 4월 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2,700여만 원의 합의금과 700여만 원의 수리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기로 징역형이 종료된 뒤 1년도 지나지 않았고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특성화고 미래역량 강화사업 대상 학교 10곳과 교육청 주관 31곳 등 총 4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디지털 이해교육과 디지털 융합 활용 수업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며 학생 진로 탐색과 미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교사들의 직무 능력 향상과 취업 관련 진로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교육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사 학습 공동체에 참여합니다. 산불의 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산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강풍의 영향으로 진화가 쉽지 않은데요.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7곳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에는 초속 15m 내외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고요. 대기도 매우 건조한 가운데 입산 자제, 화기 사용 및 불씨 관리,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아침부터 저녁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건조특보도 일부 해제되거나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비의 양이 많지는 않아 산불 진화에 단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출발해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은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황사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오늘도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6도, 김천은 11도로 포근한데요. 낮에도 대구 24도, 김천은 23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1도, 문경은 1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1도, 문경은 20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9도로 출발해 낮에는 24도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내일부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는데요. 계속해서 일교차가 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